임금 노동에서 차별을 겪은 이봉찬 의사, 참 일본 생활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죄 없이 갇힌 유치장, 감옥에도 가나봐요. 근데 유치장이란 것은 진짜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형이 확정되어서 가는 감옥, 뭐 교도소 이런 데가 아니에요. 그냥 가기 전에 경찰서에 그냥 임시로 가둬두는,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그 경찰서 사무실 안에 그 철창 해놓고 국밥 시켜 먹고 하는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자, 거기인데 이봉찬 의사는 죄 없이 거기 갇혔다고 합니다. 왜 갇혔는지 뭐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1928년 또 한 해가 흘렀네요. 일왕즉위식이 교토에서 있었다. 나는 그때 하숙집 부근 세탁소에서 일하는 조선인 야마즈미, 조선인인데 야마즈미래요. 일본에 살려고 하니까 자기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겠죠. 나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일본인 이와다와 함께 일왕즉위식을 보기 위해 교토에 가기로 했다. 좀 생활이 어렵긴 해도 그래도 일왕즉위식이라는 건 뭔가 되게 대단한 이벤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기로 했나봐요. 생각해보니 나는 불행한 인간이다. 자,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태도, 자조적인 태도. 왜냐하면 조선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 이태왕 전하의 용안을 뵌 일이 없고, 이태왕이 누군지 몰라도 용안이라고 하잖아요. 용안은 임금의 얼굴을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용안. 그러니까 이태왕이 왕은 왕인데 이게 누구냐? 고종이에요, 고종. 고종을 높여서 부르는 말인 거죠. 그리고 한일 합방 후, 한일 합방이라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 합쳤다는 중립적인 표현이에요. 합체했다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면 조금 곤란합니다. 1910년에 우리가 나라를 뺏긴 거잖아요. 우리의 의사랑은 상관없이. 그래서 이걸 경술련에 일어난 나라의 치욕스러운 일이다. 이래서 경술국치라는 명칭으로 불러야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겠죠. 하지만 우리 이태왕 전하의 용안을 뵌 일이 없고 어쨌든 고종을 우리 이태왕 전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조선의 신민, 즉 백성이자 신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 또 한일 합방 후 신일본인이 되었다. 본인을 또 일본인이라고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얘는 지금 얘는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체성이 좀 불분명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일본인이라고 치더라도 일본 왕의 얼굴을 본 일도 없다. 아무래도 호칭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선 쪽을 조금 더 우호적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또 조선 역사를 배운 일이 없고 일본 역사도 배운 것이 없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그러니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조선 백성이라고 치더라도 우리 왕을 본 일이 없고, 내가 일본인이라고 치더라도 일본 왕도 본 일이 없고, 또 조선 역사도 일본 역사도 배운 일이 없다. 우리 왕들을 본 적도 없고 역사를 배운 적도 없다. 그러니까 이 이봉찬 의사의 이 마음속의 저 저변에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려면 내가 누구의 신하인지 또 누구의 백성인지 명백하게 알아야 하고, 또 그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본인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일왕즉위식이 열린 날은 아침 7시부터 참석자들을 식장에 들어가게 해주었다.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세 사람 가운데 나는 마지막에 서 있었다. 나는 무기를 감추고 있던 것도 아니어서 안심하고 있었다. 자, 여기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나 봐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생각과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 접속어는 경찰이 내 주머니에 한문과 이것 때문입니다. 한글이 섞인 서울에서 온 편지가 있는 것을 보더니 자기들 본부까지 잠깐 가자고 했다. 자, 1928년이죠. 1928년이면 아직도 독립운동이 계속 되고 있던 시절이에요. 1927년, 8년이면 그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세력이 합쳐가지고 신간회를 결성하고 한참 활동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본 경찰들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의심하겠죠. 왜? 되게 중요한 자리잖아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일본 왕을 한 방에 보내면 독립운동이 확 일어날 것 같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한문과 한글이 섞인 서울에서 온 편지가 있는 것을 보더니 자기들 본부까지 잠깐 가자고 했다. 나는 별로 이상한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곧 끝날 줄 알고 따라갔다. 되게 이 사람은 순진하죠. 자기가 독립운동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랬는데 1시간 반쯤 지나 이번에는 아무 설명도 없이
경찰서 유치장에 집어넣는 것이었다. 자,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뭔가 잘못을 했어요. 혹은 뭐 범죄를, 그럴 일은 없겠지만 범죄를 저지르고 어디 도망가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경찰들이 와서 마음대로 설명도 없이 여러분을 체포하지 못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더라도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당신의 증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증언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런 법적인 권리를 다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체포 절차 자체가 이렇게 무효가 되거든요.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걸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마음대로 동행을 하게 되고 유치장에도 그냥 집어넣는다는 것은 조선인이기 때문에 인권이라고는 전혀 보장받지 못했던 당시의 삶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